동성애 운동가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 금지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되게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이 문명 시대에 사는 사람이, 게다가 목사라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반대를 하는가? 근데 당연히 뭐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이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차별 금지 법안과 같은 법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 차별 금지 법안의 목적이 정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차별 금지 법안이 정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필요가 없어요. 이 같은 법안이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미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무수히 많은 기본 개별법에서 성별이나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그런 개별법들이 존재하는데 왜 구태여 또 다른 차별금지 법안을 만들어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별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특별히 게다가 지금 이 차별금지 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말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윤리 판단적인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윤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윤리 판단적인 사유가 아니라 윤리 중립적인 사유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나 혹은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와 같은 이슈들은요, 윤리 도덕적인 이슈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이슈입니다. 물론 그것이 윤리 도덕적이지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국민 대다수는 이것이 윤리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의 핵심은 이와 같이 윤리 중립적인 이슈와 윤리 판단적인 이슈를 혼재시켜가지고 그냥 차별금지라는 어떤 뭉뚱그려서 이 차별금지 사유를 뭉뚱그려놨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차별금지 법안은 불필요하지만, 왜? 이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굳이 이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같은 윤리 판단적인 사유는 삭제하고 성별이나 인종이나 이와 같은 윤리 중립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그와 같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 아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것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가 그것은 윤리 도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죠. 국민 대다수가 78.5%가. 그런 상황에 동성애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도록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것은 동성애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결국 역차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물론 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달라요. 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동성애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동성애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는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이런 차별금지 법안을 만든다면 이것은 반헌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적인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계속 반복했지만 동성애 자체를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애가 나쁘다, 악하다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저는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동성애자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편견이나 사회적 제도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동성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고 3배 더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도 훨씬 더 짧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러니까 이처럼 동성애자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건 동성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 법안은 동성애를 장려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을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차별금지 법안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이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합니다.